지금 사정이 뭐 그래가지고 오늘 배송 못 붙였어요 이러면은 또 믿고 기다려줘요. 뭐 이거를 매물 올린 걸 봤거든요. 이거 그냥 사기인 거죠. 사기 매물인 거고, 내가 중고거래 사기 당하는 경우에 이 돈의 배상을 전부 다 받을 가능성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중고나라,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도 많이 있었고, 사기 아이폰 샀는데 벽도로. 그쵸. 아이폰 샀는데 벽도로고, 이 중고나라나 뭐 당근에서 발생하는 뭐 중고거래 사기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. 이제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공연 티켓이에요. 실제로 예매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거나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중고거래하다가 사기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, 옛날에 저희 조카도 공연 티켓에서 이제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, 세 번째 많이 발생하는 거는 상품권.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사기가 발생하는 물품들이고,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이 무엇이냐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돈 받고 물건 안 보내고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있잖아요. 지금 사정이 뭐 그래가지고 오늘 배송 못 붙였어요 이러면은 또 믿고 기다려줘요. 중고나라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해당 플랫폼에 자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 많은 물품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최대한 많은 거래를 하고, 피해자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 핸드폰 번호 그냥 날려버리고 뭐 탈퇴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중고거래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사실 뭐 중고거래를 안 하면 당할 일도 없겠지만,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 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려면 너무 싼 건 의심을 해야 돼요. 저도 얼마 전에 새로운 스피커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 스피커가 되게 싼 가격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 매물을 다른 사이트에도 올린 걸 봤는데 그 사이트에는 다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거예요. 이 같은 사람이 한 5개의 번호로 이거를 매물 올린 걸 봤거든요. 이거 그냥 사기인 거죠. 사기 매물인 거고, 너무 싼 물품은 이제 피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직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.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직거래를 하시는 게 이제 중고거래 사기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는 뭐 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기를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돈 배상받을 수 있느냐. 뭐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, 내가 중고거래 사기 당하는 경우에 이 돈의 배상을 전부 다 받을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낮아요.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하는 경우는 보통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범행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그 돈을 모두 모아서 자기의 다른 채무 변제하거나 도박에 탕진하거나 유흥에 탕진하거나 이런 상태라서 이 사람이 이미 돈을 탕진하거나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 아예 못 받는 거예요? 그러니까 내가 피해 회복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내 피해 회복 금액을 조금이나마 높게 받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신속하게 형사고소하셔야 돼요. 하면 돈 받으시고. 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많은 금액을 그나마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절차인 거죠. 이전 영상들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, 이 형사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강제로 돈 뺏어서 주는 절차는 아니거든요. 이 형사고소는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고, 원칙상으로 내가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왜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느냐. 민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예 재산이 없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 못하고, 이런 경우에 이 사기 범죄자한테 자기 명예 재산이 있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민사는 사실 유명무실한 절차이고요. 근데 내가 형사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. 처벌을 좀 경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데, 중요한 거는 신속한 형사 고소예요.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고소한 순서대로 합의를 해요.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 순으로 합의를 해줘요. 지체하지 말고 일단 빨리 112 신고를 하고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좀 수사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. 사기를 치면? 네.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?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?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기준이 되고요. 중요한 기준이 되고, 태양이라든지 피해자 수, 그리고 얼마나 반복돼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. 어쨌든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이 피해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.
그래서 이제 사실 중고거래 사기는 이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피해 가액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. 한 건 한 건의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고요. 그 동종 전과가 있다. 그러면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.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좀 우발적으로 단건으로 한 두세 건 저질렀다.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선처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반복된 중고거래 사기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